네, 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산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갑수입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이 2024년 특별 기획으로 총선 출마자들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이번 총선이 3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어떤 인물이 출마를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만큼 선택의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오픈 스튜디오 천안 아산 편을 통해서 누가 적임자인지, 그리고 과연 어떤 인물이 이 지역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만권 국민의힘 아산을 예비 후보를 모셨습니다. 출연 순서는 사전 접수 순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만권 예비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전 예비 후보님에 대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예. 혹시 틀린 게 있으면 나중에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1962년 아산 출생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온양고등학교와 원광대 토목공학과, 그리고 명지대 대학원 공학 석사, 그리고 국민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고요. 공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데 8급으로 시작해서 34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주로 이력을 말씀드리면요. 국민안전처 사회재난대응과장, 재난복구정책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복구정책관, 그리고 한국섬진흥원 거의 34년 동안 중앙부처, 또한 천안시 부시장까지 중앙부처와 지방행정을 두루 겸임한 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행정 전문가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 정도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는데요. 이 부분이 먼저 출마의 변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국민의힘 아산을 국회의원 후보 전만권입니다.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국장, 또 천안시 부시장 등으로 34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고향 아산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산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 아산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극심한 역의 유출, 저성장 기로에 선 아산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나아갈 국회의원은 저 전만권뿐입니다. 현장 행정의 비전과 경험을 볼 줄 아는 안목으로 시민들이 막힌 속을 확 저 전만권이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행정의 전문가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정치보다는 어떤 지방자치 쪽에, 특히나 아산시장 쪽에 관심이 많았던 거 아니야, 이런 시선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총선 출마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저는 중앙정부에서 행정 정책을 했던 사람이고 입법 활동도 사실 여러 건을 제가 이제 수행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천안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지방 행정을 많이 또 통화를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정치나 행정은 수단은 수단일 뿐이고 아산의 미래 비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목표를 하나 가지고 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미래를 완성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뛰는 것이 상당히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과 시장의 업무의 그 본질은 사실 뭐 다르지만 일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화려한 그런 중앙부처 공직자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역 발전, 그리고 낙후 지역 개발, 그리고 재난 안전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이 부분만큼은 내가 공직자로서 이거 내가 한 일이다. 뭐 정책도 좋고 사업도 좋고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제가 이제 중앙정부, 저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지자체의 창구 역할을 하는 중앙부처 중에 하나죠. 여기에 이제 가장 제가 이제 했던 업무는 지역발전 정책, 낙후지역, 예를 들면 섬지역, 우리나라 전국의 섬이
3,380개 정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한 4, 5위 정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그다음에 저희도 치는데 섬 지역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지리적으로 격절돼 있어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낙후돼 있어서 이런 거를 저희가 섬 발전 촉진법을 제가 주관하면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또 적경 지역 아시기만 전방에 그 군사 목적으로 해서 많이 개발 제한이 된 지역도 제가 이제 지원을 한 적이 있고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북한강 자전거 길을 제가 76km인데 아마 제가 자신 있게 말하건대 그 북한강 자전거 길 조성한 그 코스는 세계적으로 자전거 명품길이다. 아마 자전거를 타시는 분 치고 북한강 자전거 길을 안 가보셨으면 마니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자전거 도로망 계획 이것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거는 2017년에 포항 지진입니다. 예. 포항 지진이 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행정안전부의 그런 담당 지원국장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지진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제도나 지원 기준 또 포항의 그 흥해읍을 중심으로 된 그런 이재민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이재민 구호, 복지 또 건축물이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신속한 복구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제가 한 달 정도 그쪽에 관여하면서 지금도 그 포항시장님이 저보고 아주 그때 고맙다고 이런 정도 할 정도로 추억에 남는 거고요. 또한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서 제가 사실 최장수 국가재난안전 종합상황실장을 제가 하면서 크고 작은 재난들을 많이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첫 번째 보람은 혼란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회에 당선된다면 아산의 미래를 이렇게 위기관리 전문가인 전만권이 지켜내겠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혹시 그 북한강 자전거길에 뭐 예비부님 이름이라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 이름은 없고요. 거기 그 당시에 대통령님 비석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아무래도 지금 집권 여당 소속으로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또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감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을 위한 국민을 대상화라는 그런 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 기득권의 저항을 끝까지 힘을 동력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해서 국민이 원하는 그런 정책이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전만권 국민의힘 전만권 국민의힘 아산을 예비후보를 만나보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잠깐 굿모닝 충청의 오픈 스튜디오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솔직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여기에 여러 가지 질문지가 있는데요. 뭐 사전에 전혀 협의되지 않은 질문지입니다. 여기서 총 3개를 뽑아주시는데 하나 먼저 뽑아주시면 제가 질문지를 읽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먼저 예. 뽑아주시죠. 떨리네요, 일단. 예, 많이 떨립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어우, 이거 너무 멋진 질문인데요. 만약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순방을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이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국민성이 저하고 비슷합니다. 급하고 열정적이고 또 그 우리나라와 남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많이 그 세계적인 관광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바티칸 시티도 있고 여러 가지 콜로세움 등등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아는 국민이 역사와 문화를 아는 국민이 진정한 국민이구나.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물론 이탈리아가 뭐 수준이나 이런 거는 저희보다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화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는 이탈리아를 한번 방문해서 저하고 네. 좀 활발한 그런 교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이 질문의 함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전제가 있는데요. 이 목표 대통령까지 가시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다음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뽑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뭐 이 질문은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빗불 정도. 빗불이면 85. 5에서 90 네, 사이. 그죠. 네,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핵심은 공정입니다. 네. 공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기득권 세력이 해놓은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클린하고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이제 저항이 있고 사실 저항이 있고 또 그 여소야대 그런 전국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헤쳐나가는 모습 물론 뭐 사람이 공과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 추진력 이런 부분에는 그 많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정의 그런 추동력을 잃지 않고 꾸준히 더 진행되고 최근에는 의사 문제 이런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전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약간 B 플러스 정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A 플러스까지 갈 수 있습니까? A학점까지는 뭐 가도록 제가 희망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진행자님 하나 뽑아서 그냥. 제가 드릴까요? 네.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정말 뽑기 정말 잘 못하는데 저를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저한테 뽑으라고 하신 분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기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나의 플래스 프렌들리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그러게요. 한 60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언론 친화도를 여쭤보는 건데 천안시 부시장에 계시면서 워낙 언론인들과 격이 없이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언론인분들이 잘 이렇게 봐줘서 그렇고요. 제가 많이 노력은 하고 사실은 뭐 언론인들 프렌들리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가깝다는 것보다는 언론은 모든 대중적인 그런 공정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겸손을 더해서 60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다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이제 아산을로 출마를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산을 같은 경우에는 뭐 충남 내에서도 뭐 수도권 못지않게 많이 성장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다양한 어떤 과제들, 현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산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특히 아산을 지역은 그 현대 자동차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천안 아산역이 통과된 아주 우리나라의 중부권의 핵심 거점 도시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산업도시죠. 그래서 산업도시 특성에 맞춰서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공적인 그런 지원이 이루어져서 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 단위 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통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그 산업자원부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어요. 메가 클러스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남부, 그러니까 이제 평택에 지금 반도체가 고독에 서 있죠. 평택, 안성, 뭐 판교, 이천 등등 이 경기 남부 중심으로 돼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이 최소한 아산부터 확장을 해서 그 메가 클러스터에 아산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반도체 벨트 하면은 시종점이 아산부터 판교까지, 아산부터 뭐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시발점으로 해야 되는 그런 확장을 꼭 반드시 이건 해야 되고요. 또 이제 GTX 신호선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대통령 인수위 때 제가 건의를 해서 수원까지 평택까지 오는 거를 천안까지 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천안 아산은 백만 시민이 움직이는 거고 아산의 그런 관광 자원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사실 천안은 이제 모든 대한민국 KTX가 다 통과되는 그런
여기기 때문에 이걸 신원적 관리하기 위해서는 C노선 같은 경우는 아산까지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잘 해결돼가지고 추진이 되는데 이거를 최대한 이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정부와 행정기관에 이제 그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실은 아산이 경제 중심의 산업도시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망권도 그동안 뭐 생각했던 저는 뭐 그 도시행정 전문가니까 그런 인프라나 미래의 아산에 대한 것을 국회의원이면 미래 아산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상을 해서 행정부로 하여금 하도록 제도도 만들고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거를 촘촘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제가 이 질문은 그야말로 전 예비 후보님에 대한 맞춤형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도시행정 전문가시고 천안시 부시장을 지내셨고 또한 아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안과 아산이 적절한 경쟁 관계가 있을 때도 있고 또는 뭐 협력해야 될 일도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천안과 아산이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주 좋으신 질문이고요. 사실 천안 아산의 생활권이 같잖아요. 그 배방탕정 저희 지역구의 대부분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생활권은 같은데 천안 중심으로 지금 생활권이 돼 있어요, 사실. 교육, 의료, 그다음에 뭐 쇼핑 문화 여러 가지가 이제 천안권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기 유출이 많은 도시가 이제 아산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연담 도시 정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정책에 이제 필요성 있는 거는 특히 도로. 또 코로나에 겪어보셨지만 재난이 났을 때는 독자적인 이런 하나의 단위 지자체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연담 도시 주변의 도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천안 중심으로 제가 하고 부시장하면서 뭐를 했냐면 재난이 났을 때 포항 지진을 예를 들었었어요. 지금. 재난이 났을 때 자체적으로 그 구호나 구급이나 수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연접 지역에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례도 제정을 하도록 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아산 같으면 예산, 천안, 평택, 그다음에 청양 뭐 이렇게 연접 지역. 또 천안 같으면 천안, 안성, 뭐 진천, 뭐 이렇게 오송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 지자체 중심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런 그런 그 클러스터를 만들고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시로 이런 분들이 지역에 만나서 우리 지역에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큰 상황이 났을 때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해 하다 보면 유사시에 적절하게 이제 대응이 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공적 예산을 쓰잖아요. 도로를 하더라도 하천을 가더라도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지자체를 통과하지 우리 지자체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같이 이런 건 당연하고 예산을 같이 이렇게 효용적으로 한 번에 쓰면 그 효과는 2배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관점이나 또 정부 예산 관점이나 모든 편리성이나 이런 것 때는 당연히 뭐 여기 같으면 천안 아산 또 아산과 당진 예산 이런 데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필요한 부분은 서로 공유하고 또 시민들이 뭐가 불편한지 좀 시간 되면 제가 예를 들면요. 둔포 같은 데 있잖아요. 둔포는 생각하면 평택이에요. 그렇죠. 평택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산의 테크노 밸리라고 하는 데인데 교통이 불편해요. KTX 가기도 어렵고 터미널도 없고 평택으로 지제역으로 가야 된다는 KTX 타려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과연 그러면 거기에 그런 그 인프라나 이런 게 갖추지 않으면 거기도 이제 평택하고 경기도하고 연접 지역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런 정책을 좀 촘촘히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니즈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건 같이 해서 도로를 내더라도 경기도는 거기서 하고 우리나라 거기서 하고 아산에서 하고 천안에서 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짜 유기적으로 시민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뭐 평소에 지론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제 좀 다소 껄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본선에서 만나게 되는 상대 주자가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고요. 네. 삼선 도전에 나서는 인물입니다. 어떨까요? 강훈식 의원의 의정 활동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혹시 뭐 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강훈식 의원 뭐 저도 이제 지역의 의원님이시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하는 거로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뭐 그 저는 행정이나 정책 경험을 한 거고
그분은 이제 그런 경험은 사실 없고 이제 정치 쪽에 오래 이제 몸을 담고 계셨던 분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일이라는 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렇게 그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는 정책을 위반했던 사람이 그런 프로세스나 메커니즘 말고 이게 과연 정책 법제화 돼가지고 이게 지역에 뿌려지면 어느 상황이 발생할 정도는 판단력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민식이법 우리가 이제 공교롭게 아산에서 이제 그 초등학교 학생이 유명을 달려가지고 그때 급격히 9월인가 이렇게 됐는데 11월 때인가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사람들 입에 많이 회자가 되는데 공교롭게 제가 중앙정부에서 스콜존 사업을 2000년 초에 실무정 담당했던 사람으로 보면 조금 아쉬움이 이게 탄력적으로 좀 할 수 없었는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간적으로 여기 천안이나 아산에 도심지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차가 많이 다니는. 저 시골에 지금 30명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교생이. 그럼 그런 데나 지금 24시간 똑같이 이제 거리 속도 제한, 과속 방지, 또 CCTV 막 또 그 방지 펜스 뭐 이렇게 쳐가지고 있는데 그럼 24시간 그것이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안전이라면은 안전에 그 1%의 안전에도 뭐 하지만 완벽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럼 가장 완벽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린이들을 보차도로 못 들어가게 보차도 하고 학생 통학로를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시골에 지금 옛날 그냥 규모는 학교 그냥 있잖아요. 학생 수는 1000명 있을 때 학교나 지금 20명 있을 때 똑같아요. 그럼 운동장을 예를 들어서 한 2, 3m 줄여가지고 보행로를 만들고 차는 차대로 다니고 여기 이제 차단 펜스를 쳐가지고 완전 분리해 놓는. 그렇죠. 네. 그게 예방적 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민식이법을 예를 들었지만 모든 그중에 아까 그래서 내가 저 반민생 정비법을 해야 된다는 뜻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 인명은 피해 안 하고 운전자가 과실이든 뭐든 그건 과실 조금 경매도 이거는 처벌하게끔 강화가 됐잖아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탄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예방 대비적인 측면에 예산이나 제도가 투입돼야지 결과론적으로는 CCTV 하나 해놓는다고 속도 그거 막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 대비해서 그래서 분리 또 그 격절시키는 하나 예를 들면 스콜조 사업도 이제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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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지금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국회에 진출한다면 나는 이런 쪽의 의정 활동을 하고 싶다. 예,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저는 뭐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회가 제도만 양산할 뿐이고 현장과는 괴리가 먼 공허한 목소리를 낼 때가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도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자체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반민생 정리법입니다. 민생과 반하는 쓸모없는 법들, 현실성이 없는 법은 조금은 이제 정리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의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가면 그 반민생 지원법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의 하나가 예를 들면 민식이법 같은 겁니다. 이걸 현실성 있게 맞춰 좀 개정을 해서 학생들도 안전하고 그 운전자나 여러 가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도 이렇게 좀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의 미래를 완성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숟가락을 얹거나 또 자화자찬하는 국회의원은 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당 국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불균형, 불합리, 불평등한 것을 없애고 이를 위해서 다르게, 바르게, 새롭게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어느새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산 시민과 유권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어느새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어디 현장에 다니면 살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산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아산은 다름을 기반으로 해서 체험의 가능성이 무한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산이 우리 지속적으로 인구가 성장하는 몇 안 되는 젊은 도시고요. 그럼에도 성장 동력은 충분한데 왜 우리 아산이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을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일을 알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아산이 삽니다. 저 전망권, 아산이 중부권 경제산업도시로 반드시 아산이 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미래의 경제도시 아산을 만드는데 제 혼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전망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산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지금까지 전만권 국민의힘 아산을 예비후보를 모시고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해 봤습니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신 만큼 아산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나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굿모닝 충청 오픈 스튜디오 천아산 편은 잠시 뒤 오후 3시 강우식 예비후보 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